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세션에 좌장을 맡았는데요. 일단 우선 오늘 첫 번째 세션에 발표를 해주신 세 분 연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지금 전력 계통에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전력 계통의 안정성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지금 제대로 뭔가 좀 우리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뭐 각국에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교수님들께서 이게 뭐랄까 좀 부분을 나눠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노재현 교수님은 사실 여러 가지 뭐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유연성 자원을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뭐 시장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토 수석님께서는 어, 개통에서 여러 가지 뭐 주파수 변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통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건가 하는 좀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폴릿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뭐 전력 시장, 현재의 전력 시장 운영 제도가 재생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 분 모두 조금 오늘의 주제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그러면 이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지금 오늘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론자는 지금 고려대학교 주성관 교수님이 나와 계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토론자로는 전력거래소의 문경석 처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려대학교 주성관 교수님께서 그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의 주성관입니다. 네, 제가 좀 간략하게 오늘 발표 내용을 듣고 좀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이제 노재영 교수님께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개통 운영에 미치는 영향, 그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시장 측면에서의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이제 발전량 예측 오차, 그리고 변동성 그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전력 시장과 전력 계통 운영에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제 추가적으로 계통의 이제 유연성 확보, 그다음에 송배 전망 보강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요즘 최근에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재생에너지 확대, 그다음에 NDC 상향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2030년, 그다음에 2050년 우리나라의 전력 계통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저도 이제 평소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미래의 탄소 중립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됐을 때 국내 계통이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는 지금 현재 제주도의 전력 계통 운영 상황으로부터 추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주 지역의 경우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제 확대 증가되고 있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CFI라고 그래가지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2015년부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오버서플라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5년부터 풍력 발전 출력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력 발전의 시행 횟수가 지금 작년 특히 올해 들어서 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울기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알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서 시작되지만 이제 2030년이 되고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그게 육지에도 벌어질 일들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 발표되는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이제 총 3가지가 나왔는데 그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지만 뭐 재생에너지를 살펴보면 특히 설비 용량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에너지 양으로부터 이제 제가 좀 추정을 해보면 시나리오에 따라 태양광이 400기가와트에서 많게는 시나리오 3 같은 경우는 500기가와트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태양광이 400기가에서 한 500기가 사이 정도로 추정이 될 수 있고요. 풍력은 한 50기가와트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재생에너지 구성을 가졌을 때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가령 약 400기가와트 정도 되는 태양광이 그 일몰 시간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몰 시간 이후에 그 태양광이 사라지게 되면 공급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사라지는 겁니다. 400기가와트의 설비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요를 공급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를 차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공급이 낮은 시간에는 수요를 차단해야 되고, 또 반대로 낮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400기가와트 되는 그 태양광 설비가 동시에 출력을 한다고 생각하면, 물론 이제 100% 출력은 되지는 않겠죠. 거기다가 풍력 발전이 얹어진다면 굉장히 재생에너지의 공급이 많아져서 또 수요를 초과하는, 지금 제주도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또 재생에너지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많은 미래의 탄소 중립 계통에서는 수요 차단과 공급 측 차단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ESS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유연성 자원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투자비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그런 것들이 요즘 그 언론 지상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비 투자로만 이걸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미래에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고 그거에 공급을 맞춰서 개통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2050년이 되면 이제 거꾸로 공급의 수요를 맞추는 그런 방향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요 관리 서비스가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수요 관리 서비스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는 수요를 감축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주도처럼 초과 공급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수요의 증대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수요 관리 서비스는 수요 감축뿐만 아니라 수요 증대를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특히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이야기 나오는 섹터 커플링, 그런 것들이 이 수요 증대 서비스나 수요 감축, 그런데 이제 굉장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전력 시장 측면에서 혹은 전력 개통 측면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측면에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발표하신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ESS라든지 혹은 Fast DR, 가스터빈 등과 같은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러한 자원들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와이 같은 사례에서도 나타나고요. 재생에너지 가령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유틸리티에 전기를 갖다 팔기 위해서는 그 램프레이 제약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램프레이 제약을 갖다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재생에너지 사업자 자체가 ESS를 같이 설치해 가지고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의무화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의무화에 더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자발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유연성 자원에 대한 투자를 민간 사업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행 그 보조 서비스 체계에서 갖고 있는 그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도 두 번째 발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비력이라는 게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진짜 중요해지는데, 거기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적정한 요구량이 충분히 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응답 속도도 있어요. 들어오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야 되는 거고, 또 들어와서도 충분하게 오랜 시간 지속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량과 응답 시간, 지속 시간, 이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 발표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일반 발전기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요구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전력 자원들이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보조 서비스 참여에 대한 요구 조건도 일반 발전기하고 동일하게 할 것인지, 근데 우리가 가령 그런 전력 자원들이 보조 서비스 시장에 더 참여하기 위해서는 좀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 영국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영국의 배터리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 보조 서비스 단가가 떨어지는 사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배터리 사업자들이 보조 서비스 시장을 떠나고 나서 다시 보조 서비스 비용이 늘어나는 것들을 사례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러한 신전력 자원들이 보조 서비스 시장 단가를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전력 자원들이 그 보조 서비스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진입 장벽을 일반 발전기 대비해서는 좀 특히 초기에는 좀 장벽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노재영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 시장에서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실시간 시장이라든지 보조 서비스 시장 그런 것들이 개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 보조 서비스 시장 개설할 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보조 서비스 체계는 그 재생에너지가 많지 않은 과거 그 전력 계통을 운영하던 그런 체계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그 빠른 그 예비력들이 필요합니다. 가령 뭐 두 번째 발표에서도 이야기했던 관성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패스트 프리퀀시 라든지 그런 새로운 보조 서비스 그런 상품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그 개통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상품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단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비력이라는 게 항상 그 빠른 예비력이 느린 예비력보다 단가가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재생에너지가 많아짐으로써 이러한 그 새로운 예비력, 관성이라든지 패스트 프리퀀시는 충분하게 보상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그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뭐 시장제도 개편에서 실시간 시장이라든지 보조 서비스 시장 개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둘이 코옵티마이제이션이 돼야 됩니다. 원래 같은 발전기가 에너지도 갖다 팔고 또 예비력도 제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시장 제도가 개편이 되면 이 에너지 시장과 보조 시장이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두 시장이 코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최적화를 통해서 에너지 비용뿐만 아니라 보조 서비스 비용을 토탈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장 제도가 개편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전력 개통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불확실성들을 해결하려면 불확실성의 두 가지 요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 예측 오차하고 변동성인데 결국 예측 오차를 줄이려면 발전량,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발전량 예측을 잘하면 지금 분산자원 중개 시장에서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이제 재생에너지 자체가 예비력을 제공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으니까 그러는데 가령 2050년이 되면 그 뭐 60% 이상이 재생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 서비스도 일반 발전기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온라인상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재생에너지가 예비력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 재생에너지를 예비력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어 기술 그런 것들을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 사례에서도 또 하나 보여주셨던 것들이 뭐였냐면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보조 서비스 비용 혹은 제약 비용이 증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 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예비력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 시간대별로 필요한 요구량들을 탄력적으로 가져가면서 좀 재생에너지가 많고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좀 예비력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시간대에는 계절이나 시간대에는 좀 예비력을 좀 작게 가져가면서 보조 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예비력 체계가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도 제가 그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생에너지가 전력 계통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미래에는 재생에너지가 메인 전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재생에너지가 만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은 재생에너지가 해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VPP 기술이라든지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어 기술 뭐 이러한 다양한 그 기술들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저희가 시장 구조 및 제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런 VPP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실제 상용화가 돼가지고 현실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만드는 문제를 재생에너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및 제도 개선을 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성광 교수님 감사합니다. 주성광 교수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제주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력 발전의 출력 제한 횟수 증가 이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급 변동성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 수요 쪽에 반응도 그렇고 아니면 잉여 전력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시장 대응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유연성 자원의 그런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시장 제도와 관련해서 일단은 경쟁적인 기반으로 좀 가격을 좀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비용 최소화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유연성 자원이 잘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개통 대응 차원에서도 그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출력 제어 기준,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어 기준을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좀 인상적인 얘기는 재생에너지가 개통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저 문경석 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력거래소 문경섭입니다. 세 분 발표와 주성광 교수님의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개통과 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는 굉장히 많은 과제가 놓여 있고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근데 그 피지블 솔루션이 과연 나올지 우려되는 그런 많은 난제들을 갖다가 저희들은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솔루션으로서 여러 가지 발표와 제언을 해주셨는데 노재현 교수님 저희 전력거래소 같이 많이 공감을 가지고 좀 제언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그 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그 어떤 파이낸셜 안정성 또는 해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분이 굉장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코멘트 해주실 게 있었으면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폴스 교수님께서 아직은 그 중요한 점에 레이셜 체인지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시장에 비해서 아직 시장이 좀 발전이 더딘 상태고 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저희 앞에 놓인 변화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의 경우에도 결국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레이셜 체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레이셜 체인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굉장히 간단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레이셜 체인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노재현 교수님도 지금 앞으로 그 유연성 자원에 있어서 굉장히 잠재력을 크게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부하라고 수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이런 수요를 활용하는 것은 제한적인 수요 반응 말고 이런 잠재력이 있는 수요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분산되어 있는 자원들을 갖다가 시장에 편입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거에 대해서 역시 노재현 교수님과 프리트 교수님께 한번 추가적인 코멘트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발표하신 이토 고문님께서 이러한 과정에서의 어떤 프라이머리 응답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기존 발전기의 제어 메커니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한국 사례가 없는 것이 조금 유감이었고 그거 관련돼서 이러한 조사들이 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해외에서는 이런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주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한번 코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기존 발전기의 제어 로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 경험이나 과거 영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발전기의 제어 로직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재생에너지의 어떤 보호 스킴도 이런 주파수 조점의 그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분산되어 있는 제어 시스템은 그것을 갖다 이제 고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갖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적인 어떤 준비가 굉장히 예측이나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러한 좀 과거 기존에 어떤 이미 시장에 들어있는 자원들을 갖다가 좀 주파수 제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문경석 차장님 감사합니다. 문경석 차장님은 주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 거래소가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폴리트 교수님한테 지금 전력 시장에 사실은 현행 구조가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사실 뭐 그렇게 급진적인 그런 변화는 당분간은 뭐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급진적인 그런 어떤 시장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산에너지 자원의 시장 편입 뭐 이걸 또 중요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노재현 교수님이나 폴리트 교수님이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토 고문님한테는 지금 1차 주파수 운동의 중요성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뭐 재생에너지 주파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영향이라든지 분산에너지 제어 시스템 관련한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정 토론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의 토론자분이 얘기하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발표자 분들께서 질문이나 뭐 다른 코멘트를 해주시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 노재현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문 차장님이 이제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해칭이 왜 어려운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리스크를 해칭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판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독점이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 해칭하지 않아도 뭐 나중에 비용 발생하면
소비자들한테 점거해 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발전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질 텐데, 그 발전 사업자가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 해칭을 위한 어떤 뭐 계약 형태를 요구한다 해도, 그 상대방이 그 뭐 계약을 체결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관리할 수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연성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이제 투자도 해야 되는데, 사실 유연성 쪽의 수요자는 또 전력거래소 교통운용자입니다. 근데 이것도 독점이라서요. 뭐 특별히 이제 뭐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그 리스크들을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관리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뭐 전력거래소도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뭐 계약 형식을 고려해서 계약을 해준다든지 그런 뭐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판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개방을 해서 다양한 판매 사업자들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뭐 앞으로 벌어지는 이 변동성의 세상에서 효율적으로 그 전력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수요의 그러니까 부하의 그 유연성 자원으로서의 활용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하 쪽을 이제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돈을 왕창 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럴 방법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돈을 벌 수 있어야지 이제 혁신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 이제 자원이 이제 확보가 되는 것인데, 뭐 그럴 방법이 지금 현 상황에 현 산업 구조나 현 시장 구조에서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뭐 이 부하 측도 유연성 자원으로 크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그 폴릭 교수님한테 조금 아까 문경석 차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덧붙여서 간단하게 좀 더 좀 문의 사항을 드리면, 저도 지금 아까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일단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노재현 교수님이 발표하신 부분과 약간의 뭐 상치된다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 전력 시장의 도매 가격이 사실 아까 노재현 교수님께서 각국의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약간 하락하는,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 부분에 대한 비용 회수가 어려워져서 장기적으로 그 에디쿼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폴릭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 지금 시장의 설계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장 뭐 급진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까 문경석 차장님 토론 질문하고 조금 연관시켜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Well, thank you. Those were a lot of good comments. Let me try and just say, I want to say three things that I think that in response to some of the questions that you've raised. First of all, there was a sort of a set of questions around what does a radical change to the market design look like? And I think the question here is the future of the market design just about more prices? You know, it's just about more markets, more prices. Those of you who've heard of Fred Schweppe, a sort of famous power engineer, who suggested that, well, all you need to do is price electricity at every node, and you need to expose demand and generators to that. That is one view of the world. Okay, another view of the world is that we need more control. You know, we need more telling people when they can use electricity in response to the load condition. People's electric vehicles will just not get charged if there's no renewable electricity available, and they will have a contract which is very flexible.
and isn't reflected in 그래서 이런 prices. 이제 It's simply, you 변동성을 know, I will 고려해서 have 이제 one 계약의 contract 형태를 which 좀 says 변경할 필요도 있을 my 것으로 vehicle will be 보입니다. charged sometime 그래서 between 저의 7 p.m. in 경우에는 the 뭐 evening and 저녁 6 a.m. in the morning. 7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이제 And I can 충전을 have 하지 않는 another 그런 price. I 식으로 can charge it 컨트랙트를 맺을 수도 immediately, but I'll pay 있겠죠. a very large price for that. 그리고 So I 그것이 think 가격에 많은 a 영향을 radical 미칠 수 market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redesign thinks very carefully about what the control algorithms would be 어떤 and 알고리즘으로 how 컨트롤할 much 것인가를 control you could 신중하게 put into 생각해봐야 the system 하고 to, 컨트롤 if you like, 조치를 ration 얼마나 많이 electricity 놓을 when it's 것인지 not 생각을 해볼 available. 필요가 있습니다. And I think that would 전기의 be, 공급, you know, 가용한 it 이제 would involve 공급량을 some 또 smart 고려를 해야 하겠죠. contracting. It 뭐 would take account 소규모 of the fact 계약이 될 that 수도 both 있고요. customers, citizens, 고객과 and governments care 시민, about 그리고 electricity prices, and they 정부가 don't like them being 전기 volatile, and they 가격의 don't like them 변동성을 varying in 원하지 time and 않고 space. 시간과 So, 공간에 따라서 you know, 크게 a radical 변동하는 것을 rethink, 원하지 않을 moving away 겁니다. from this idea that it's 그래서 just about market prices. 급진적인 시장 I 설계라는 think 것은 이제 we're 시장 going to get there 가격이라는 eventually. 측면에서 And I would watch what happens in 고려를 China 해볼 very 만한 closely 측면들이 많다고 in 생각을 that sort of 합니다. area.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The other 계속 thing that 관심을 hasn't been 가지고 mentioned is what the 지켜볼 role of system 생각입니다. operator is. You know, I think if you're going to have a 시스템 variable 운영자들의 renewable 전력계통 electricity system, 운영자들의 you 경우 have to have an independent system operator which is 다양한 doing 이제 독립 system-wide 전력 운영 기관들이 있지 optimization 않습니까? and thinking ISO들이 about 있는데 what 이런 services are really 전력계통의 required on the 최적화를 system.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어떤 And what 서비스가 could be 필요한지 procured 파악을 하고 competitively. So, you 어떤 know, 서비스를 좀 we've had a long 경쟁적으로 discussion 도입할 수 in 있는지 생각해 볼 UK about 필요가 있는 moving 것 towards an 같습니다. independent system 영국에서도 operator 이 in ISO order because 제도를 we can't 시행하기까지 trust 아주 anybody 오랫동안 else in 논의를 the system 했고요. to do that 시스템 sort of 내에서 이거 누구도 참 you know, 믿지 못하겠다 system-wide 이런 이야기를 많이 optimization 하기도 했습니다. and identification 시스템 of what needs to 전반적인 be procured 최적화를 going 하고 forward to 무엇을 support the 앞으로 system.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조달해야 할 And then the 것인가에 final 대해서도 thing that we 많은 haven't 이야기를 mentioned is the role of the 했었는데요. regulator, and I think 그리고 규제 some of 기관의 your questions 역할도 were around risk. 중요합니다. 리스크에 대한 질문도 아까 It's 하셨던 the 것 job of the 같은데요. regulator to 규제 기관이 think 이 about 리스크를 systemic 관리하는 데 risk in the 있어서 electricity 특히 system. 전력 You know, so we've had 계통 this issue in 시스템적인 Europe 리스크를 recently 관리하는 데 about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gas 수 있다고 prices going up.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Certain 최근에 suppliers 가스 that 가격이 bought 인상이 되었고 electricity on 일부 short-run 발전 contracts but 사업자들의 sold it to 경우에는 customers on an annual long-run contract. 고객에게 That 연간 was a 장기 deeply 계약으로 이것을 irresponsible business 판매하는 model 사업자들도 and should have 있습니다. been regulated by 그래서 the 저희가 regulator. 시장에서 So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은 energy 굉장히 regulators 책임감 across the 없게 world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take 발전 사업자들도 positions 있었습니다. on 그렇기 the 때문에 hedging 그런 strategies 리스크를 of 관리하고 retailers 해칭 전략을 and also 적용하기 monitor the 위해서는 규제 overall 기관이 역할을 해야 costs of 한다고 the 생각이 system 되고 and the rates 전체 of return that 시스템의 companies are 그 generating 비용 within the system, and we 그리고 rightly 시스템 내에서 regulate that. You know, 그 we 발전 don't want people 사업자들의 그 making vast 행동에 amounts of 대해서 money 규제 out 기관들의 of the 역할이 electricity 필요하다고 system. 생각을 합니다. So, you know, I think thinking about what the role of the regulator 그래서 규제 is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in 생각을 managing some of 해보자면 these systemic risks and keeping an eye on 시스템적인 costs 리스크를 and making sure that 주시하고 customers are not being 관리해야 ripped 한다고 off. 생각을 합니다. That 그래서 is very 고객들 발전 important 사업자들이 going forward. 고객들을 이제 바가지 Thank you. 씌우지 못하게 말이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제가 그러면 바로 그 이토 고모님께 그 문 처장님 질문하신 답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comment. 네, comment on 감사드립니다. two or three of the items 두 that I 개, 세 개 heard. 정도에 대해서 먼저 first question 말씀을 I 드릴 heard 텐데 was 첫 about 번째 the 들은 frequency 질문은 of study or the importance of 주파수가 studying 그 주파수에 대한 the requirements for 연구가 frequency 얼마나 response. 중요한지 뭐 이런 And I'll 것들에 대해서 describe 말씀하셨는데요. the way in which it is 설명드렸듯이 practiced in this country. 미국에서는 These frequency response 이 events 주파수 where you use a 운동이 large generator or a big transmission 많은 line 그 occur with 전선 그 varying 송전 levels of 기업들은 굉장히 frequency. 중요합니다. 그래서 in the very large Eastern 주파수가 interconnection, they're almost 이스턴 weekly 커넥션, events. 인터커넥션에서는 Sometimes almost 주간으로 daily. 일어납니다. 거의 뭐 매일 In smaller 일어나기도 interconnections 하죠. with fewer generators, 그리고 like in Texas, 작은 뭐 they might 텍사스 더 happen a 작은 couple 이제 of times a month. 발전원에서는 뭐 한 달에 But 두 the 번 point of 정도 them is that 하고 they're 있죠. unplanned.
그리고 And so the 계획되지 system 않은 must 그런 be 연구들도 postured in a way 있는데요. that they can respond 그래서 automatically in order to 자동적으로 keep 그 the lights on. 발전소들이 그 불을 계속 And so 유지할 after 수, each of 전기를 these 유지할 수 events 있도록 하는 takes 것이죠. place, that is the initiation of 그래서 study. 이게 And 연구가 in particular, what is 시작되고 recorded are things 나서 like what was the frequency 그 nadir, the 주파수 lowest frequency that was 나디러나 recorded 가장 낮은 그 before 주파수 Frick 이런 was 것들에 arrested 대해서 and 이것을 restored. 어떻게 How 정지를 long did 하고 it take to restore 얼마나 frequency 이 to 프리퀀시를 the target 목표하는 value? 수준까지 이제 높이고 And 유지하는지 이런 depending on the findings of 것들에 those, 대해서 연구가 됩니다. measurements, and they do require special 측정에 measurements, measurements 따라서 that 이제 go 달라질 beyond 수도 the 있는데요. traditional SCADA and EMS, which is only scanning the system AMS와 every 4 to 10 seconds. 같은 It 것은 requires higher 4에서 speed 10초 정도 monitoring 그리고 technologies that can actually 현재 capture the lowest 기술에서는 frequency that is reached before 그 frequency becomes restored. 프리퀀스가 이제 저장될 수 Then 있는 수준에 modeling 대해서 is 연구를 conducted. 하는 모델링이 And 있죠. the 이러한 modeling to be 모델링이 진행이 useful 되는데요. 이 모델링은 requires 굉장히 accurate 유용합니다. on 여기에서는 the capabilities of the 데이터 generators. 그리고 Both, 발전원의 and we talked 역량이 about 굉장히 the inertia 중요하고 of the 필요하죠. generators that 여기서 were online at the time 관성이나 of an 이런 event, 것도 중요하고요. as well as the 뿐만 아니라 capability of the generators in terms of which ones 발전소의 had headroom,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특히 헤드룸 부분에서요. and which ones actually 어떤 provided 것이 primary frequency response, which was to say that the 주파수 governors were 응동을 operating 제공을 set in a 하는지 droop mode that allowed 그래서 them to provide frequency response. 주파수 응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이런 발전소에 대한 정보, 이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주파수 문제는 일어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우려가 정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제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은 그 연계 개통이나 큰 어떤 발전원 탈락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연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셨는데요. 다양한 기술들이 가용합니다. 그래서 부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있고요. 텍사스 인터커넥션에서는 그 주파수 응동의 이제 저장 용량을 반 정도로 하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큰 발전소 그 탈락의 문제에 있어서 주파수가 충분히 빠르지 않는다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발전원은 계속해서 이제 주파수를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많은 저주파수 계전기에 있어서 많은 이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연계 계통에서 주파수 응동에 대한 대체 기술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터빈 가버너에서도요. 또 다른 기술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하마크가 이제 더 굉장히 빠른데요. 배터리 기술도 있고요. 헤드룸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뭐 헤드룸 이런 것들이 전기 전력 컨버터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파워에 더 빨리 주입될 수 있고 그래서 기계적인 힘을 증가시켜서 발전원과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더 가치 있는 시스템이 이제 텍사스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 시스템들도 있고요.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논의들은 더 빠른 주파수 응동 예비력을 더 이제 혜택을 가져다 주는 관점에서 고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주파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독립적인 운영 그 계통 전력 시스템과 대규모 시스템이 미국에서는 연계되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주파수 운동에 대응하는 이런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8년 이후에 큰 정전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적정한 주파수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원칙이 의무적으로 이제 주파수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et me just close by talking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market 마무리를 procurement and 하자면 regulation. This is a very interesting 시장에서 했던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어떤 하이브리드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특정 시스템 운영자의 요구사항을 하는 것이죠. 스피닝 리저브나 얼마나 많은 프리퀀시를 이제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스피닝 리저브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요구 사항이 특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토 고문님께서 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한 3분 정도 남아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질문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다 얘기해드리기가 어렵고요. 저도 뭐 개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력 시스템의 그 신뢰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큐리티하고 그다음에 에디쿼시 문제인데요. 시큐리티는 뭐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그런 수급 균형 이제 이런 것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성 자원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고요. 결국에 이제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려면 결국 시장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지금 세 분의 연사분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 시스템에 의해서 그만큼 그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 리소스 에디쿼시 문제가 또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도매 시장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자들의 그 리소스 에디쿼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직결되기 때문에 도매 시장 가격을 어떻게 적정하게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서 그 우리 전력 시스템의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59분이네요.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뭐 해외에서 지금 시간대가 다르실 텐데도 기꺼이 참여해주신 두 분 연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노재현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두 분 토론자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